선생님,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미 피곤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 경험해보셨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들지 못할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치고 사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신질환 발병률 1위가 바로 이 불안장애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불안의 정체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얻어갈 수 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5가지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나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끝없는 만약의 시나리오 제조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실수하면,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만약에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시작이네. 왜 맨날 나는 이런 생각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 텐데. 마음속으로 나를 자책을 하죠.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근길에 지하철만 타면 만약에 갑자기 멈추게 되면,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30분 내내 불안하다가 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파국적 사고의 전형적 패턴이에요. 뇌가 생존을 위해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탐지하려다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자기 학대. 말로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게 망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도 몇 번씩 검토하고 수정하고, 약속에 미리 출발을 해도 늦을까봐 계속 시계를 보고, 칭찬을 들어도 다음엔 더 잘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를 3주 동안 했는데도 발표 당일까지 빠뜨린 게 있나?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는 분도 계시고요. 발표가 끝나고 상사가 너무 잘했다 라고 해도 정말 잘한 거야? 그냥 한 말인가? 이런 생각 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쓴 자기 거부감 때문인데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거죠. 세 번째 특징, 몸의 신호를 재앙으로 해석한다.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어도 심장마비인가?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뇌종양인가?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에 상당수가 공황발작을 심장마비로 오해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증상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 숨이 막힐 것 같은 호흡곤란, 식은땀과 손발저림,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극도의 공포감. 어떤 수강생분은 회의 중에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대요. 이건 분명 심장병이야 라는 생각에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몸의 정상적인 반응을 병적인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번째 회피 안전지대 만들기. 불안한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지지만 피할 때마다 불안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요. 예를 들어 처음엔 높은 곳만 무서워했는데 계단도 무서워지고, 처음엔 대중교통만 피했는데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고, 처음엔 발표만 싫었는데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돼요. 처음엔 수업 발표가 무서워서 그 수업만 빠졌어요. 그런데 점점 다른 수업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무서워지는 거죠.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피의 악순환이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은 더 커지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미래 재앙 시나리오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는 망할 거야 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구체적인 두려움들 살펴보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결국 혼자 남겨질 거야. 회사에서 잘릴 거야. 나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내가 큰 병에 걸렸을 거야. 가족이 사고당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변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절망감까지 느끼게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뉴스라도 보면 우리 가족한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종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이 예민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현대사회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 원인부터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왜 그렇게 불안해?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답답하시죠?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불안한 줄 아나? 이런 마음 드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건 의지력과 성격의 문제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원인 3단계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요, 원시시대 뇌를 가진 현대인의 딜레마예요. 사실 이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생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그 작은 아몬드 크기의 부위가 있어요. 이 친구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위험이 될 만한 거 있나? 이걸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원시시대는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맹수가 나타나면 즉시 도망가거나 싸워야 했잖아요. 그래서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에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소화 기능을 멈춰서 에너지를 근육으로 돌리고 복잡한 사고 기능을 딱 즉각적인 반응에 집중하게 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에는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편도체 이렇게 판단해요. 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원시시대와 똑같은 반응 일으키는 거죠. 심장 두근거리고 손에 땀나고 머리 하얘지고. 한 고3 수험생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장님, 모의고사에서는 잘 풀리던 문제가 수능 때만 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와서 문제 다시 보면 아, 이거 쉬운 건데 왜 그때 못 풀었지? 하면서 후회해요. 이게 바로 편도체 과활성화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결과예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IQ가 평소보다 10점에서 15점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뇌의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 잘못된 사회적 학습과 문화적 조건화인데요. 우리 사회가 가르쳐준 잘못된 믿음들도 불안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 1등 해야 사랑받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항상 생각해야 해,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해야 돼, 불안해하는 거 이거 정상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이 압박감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거지 된다,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작은 실수만 해도 어때요? 아, 이러다가 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거지 되면 어떡하지?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런 부정적 믿음들이 무의식에 각인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불안함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미디어 영향도 정말 이거 무시 못해요. 뉴스에 온통 사건 사고 이야기뿐이고 드라마에서는 과도한 갈등과 자극을 보여주죠. 이런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가 돼요. 세 번째 원인, 현재 환경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강화. 현대사회는 사실 이 자체가 불안 제조기인데요. 직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성과 압박, 불안한 고용 상황,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정에서는요, 경제적 부담, 집값, 교육비, 노후자금, 육아와 살림의 이중 부담, 부모님 건강이나 가족 관계 문제, 좋은 부모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압박. 사회적으로는요, SNS를 통한 끝없는 비교와 경쟁, 정부 가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성공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환경에서 살다 보면 편도체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우리가 계속 불안장애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요,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을 연결해서 만들고 기존 패턴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20대든 50대든 상관없어요. 적절한 훈련을 통해 불안 반응을 조절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정말 인상적인 건 이분들은 감정과 친구를 먹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 딱 올라올 때 이렇게 반응해요.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이 발표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집중해야 할 시간
시간이니까 우리 불안아 잠깐 기다려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떨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억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각성되고 있구나. 더 좋은 강의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떨림이 에너지가 돼서 강의를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감정관리 3단계 비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알아차리기.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대화하기. 화야, 너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너 나한테 뭐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셋째, 선택하기. 이 감정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감정 컨트롤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특징, 건강한 선긋기의 달인이다. 이런 분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걸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어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와, 그 제안 정말 좋네요.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기도 해요. 다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거 제대로 된 도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우선순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이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 특징, 자기 돌봄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를 정말 소중한 친구처럼 대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야,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 충분히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수했을 때는 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이것도 배움의 한 과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공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노력 많이 했잖아. 이게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나만의 힐링 루틴이 정말 확실해요. 예를 들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깊은 호흡을 10분 동안 한다든지,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족욕을 한다든지,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나만의 루틴이 정말 확실하죠. 저 같은 경우는 반신욕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저녁마다 반신욕을 하는데 요즘에는 매일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매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반신욕을 통해서 보살펴주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우는 구체적인 방법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감정친구 만들기. 감정친구 만들기 3단계 대화법 활용해보세요. 기존의 감정일기와는 조금 달라요.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어떤 메신저로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먼저 환영해주세요.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은 답답함이구나. 내가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구나. 내가 느낀 감정은 무기력이구나. 반갑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감정과 대화를 해보세요. 넌 나한테 뭐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가 필요해서 너 온 거야?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활용해보는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발전적이고 성장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죠. 실제 적용 예시 알려드릴게요. 상황은 상사한테 혼이 나서 내가 화날 때 상황으로 가정해볼게요. 과거 예전 패턴은 또 화냈네, 참을걸. 나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새로운 패턴 1단계.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야, 화야, 너무 반갑다. 2단계. 화야, 너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야?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그렇게 느끼는구나? 내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너 화났구나? 그럼 이 에너지 어떻게 활용할까? 상사와 1대1 커피 채테와 요청해볼까? 아니면 내 업무 성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볼까? 이렇게 딱 3주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 경험하실 거예요.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조력자로 보게 되면요, 감정 조절 능력이 미친 듯 향상되고 내 인생을 도와줄 최고의 조력자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방법, 황금의 5초 선택권 되찾기 기법입니다. 누군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딱 5초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초 동안 이 3가지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 요청이 나에게 정말 도움될까? 내가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세 번째 방법, 자기대화 리모델링입니다. 하루에 3번 거울 보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침에는 오늘도 최선 다하는 너 응원한다. 무엇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점심에는요,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자.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녁에는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특히 실수했을 때 우리 기존 패턴 보면 또 실수했네. 정말 바보 같아. 왜 이러냐?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새로운 패턴 이렇게 바꿔보세요.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이거 배움의 과정이잖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변경, 전환해보는 거죠. 이게 처음엔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정말 효과적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한 말을 내 인생의 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나에게 따뜻한 말을 계속하면 정말 실제로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이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유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생동대장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요. 뇌가 실제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과거에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 마음은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그런 이때 진짜 절망적인 거는요,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답답함과 절망감 정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옛날 패턴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확실히 다른 건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확 높아진 거죠.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요, 성격적 결함 아니에요. 의지력 문제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학습된 하나의 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 정말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늦었다, 이 생각 자체가 불안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한테 친절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나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나 진짜 많이 달라졌네 하는 순간 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온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가능성을 깨우는 작은 씨앗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변화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력 멘토 생동대장이었습니다.